안녕하세요. 예,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이 기말 과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 지금 제가 공지한 대로 이 14주에는 기말 고사로 과제가 부여됩니다. 15주는 정상 수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4주 2차 시에는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1차 시에서 수업했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트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차용에 대한 거, 패러디에 대한 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과제도 이렇게 그 아트 명화의 그런 아트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기말 과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은 2차 시 수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3차 시에서는 이 과제 부여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명화, 차용을 활용한 명화, 패러디를 활용한 명화, 비즈 아트, 이런 네 가지를 1차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이것들이 같이 겸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훑었고요. 2차 시 지금 수업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인용들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그거 작품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을 가지고 활용한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1차 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트 마케팅, 이 예술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런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감성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아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은 이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트 마케팅의 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정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활용을 할 줄도 몰랐고 잘 기술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아니 생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예술을 통한 품격 있는 이런 소통과 판매가 가능하고 기업과 브랜드의 그런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와 그런 효과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와 유명 그 아티스트의 그런 컬래버레이션이 줄을 잃었던 이런 아트 마케팅의 도입기에 비해서 성숙기에 접어든 이 최근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에도 쉽게 이런 아트 마케팅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이스크림 그 포장지 하나에서도 광고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이 스타 디자이너의 전유물이었던 이 아트 마케팅의 주체는 이 아마추어 작가나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명화의 그런 작품들보다도 이렇게 대중으로 좀 유명한 그런 그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산까지 그렇게 제품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KT하고 KTNG는 이 아마추어 그림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그런 회원들의 작품 중에 10점을 선정해서 시즌 캠퍼스의 패키지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이런 제품 디자인에 참여한 시도는 이 또 담배업계에서는 이 KT&G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에 또 하나의 열린 소통 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의의가 깊습니다. 이 전문 산업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이란 점에서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더욱 신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할리스 커피는 지난해 몇 해 전이죠. 이 컵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해서 이런 대상 수상작을 실제 테이크아웃해서 컵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이 러브레터 컵은 고객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소박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이 공모전 컵 디자인 공모전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종근당은 이런 펜잔류 이런 정의 쿠스타트 크림트의 명화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키엘은 이 제프 쿤스의 그런 컬러버레이션처럼 유명 작가의 그런 아트 마케팅도 계속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매출 촉진을 위한 이런 단발성 이벤트로 시작했던 이런 아트 마케팅은 소비 활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또 직접적인 참여까지 유도하는 이런 똑똑한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재 디자인의 아트 마케팅입니다. 예, 이제 이 KTNG의 시즌 캠퍼스인데요. 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다 직장이 이렇게 교사, 직장인, 손방간, 간호사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여기다가 입혀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미술 카페에는 뒷바람, 죄송합니다. 늦바람. 그래서 그림을 배우자 이런 회원들이자 캠퍼스 패키지에 참여한 작가들이 그저 취미라고만 생각하여 온 그 그림들이 상품에 적용되어 팔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이 더 넓고 풍요로워졌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연락해 올 때마다 조금은 쑥스럽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하고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명화를 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공모전까지 해서 이런 아마추어의 작품들을 이렇게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할리스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펜잘에 이 크림트의 작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래 이제 크림트의 이것 장면이 색이 거의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색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이 키엘 화장품 회사죠. 샴푸도 팔고 뭐 그런 데죠. 그래서 제프 쿤스와 이 키엘의 이 컬러버레이션을 해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 아포카토에서 이 빈센트 방고의 이 밤의 카페 테라스를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얀반 레이크죠. 아놀드 피니 부부의 초상이죠. 여러분들 다 이제 해서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인 초상화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게 초상화, 정물화, 장르화에 큰 영향을 준 선구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서양 미술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간 가장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그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를 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를 활용한 이런 아놀드 피니 부부의 이런 초상화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거울에 있는 이 장면까지도
뒷배경까지도 했고요. 이런 캐릭터의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약간 그림의 표현을 더 좀 다양하게 굉장히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약간 퉁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그 아놀드 피니의 이런 그 결혼식 장면을 마치 이 부부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이 네덜란드 한가죠. 그래서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이 대중적인 작품 중에서 굉장히 그 유일하게 인물의 얼굴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윤곽선 없이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이 리모델링한 이 작품은 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그 스푸마터 기법으로 그려진 이 모나리자하고도 닮았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매혹적인 모습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모습,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소설과 영화까지 제작해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그 옷도 막 다르죠. 머리도 스타일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 표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예 그 약간 그 짐승 동물을 이용을 해서 패러디를 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지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우유를 따르는 하녀, 이 요하네스 베르메드, 이것도 또 유명하죠. 예. 네덜란드는 이 17세기에 이 세계의 무역 중심지로 황금기를 맞죠. 그 이유가 종교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 온 이 프랑스 개신교도의 이 인후군은 당시에 상공업에 아주 탁월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집집이 그림이 있어서 자신의 얼굴을 그린 이런 초상화나 풍경화를 빵집, 정육점, 대장장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다수가 된 이 네덜란드는 종교화를 우상이라고 주문하지 않고 돈이 넘쳐난 상공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이렇게 그 그림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좀 다 다양하게 굉장히 푸짐하죠. 아래 그 소녀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그 가방에다가 이 그림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자세를 좀 변형을 시키고 이미지들을 좀 바꿔서 좀 다양한 이런 표주를 취하는 것을 이렇게 패러디도 표현을 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레고라고 해야 되나요? 레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요. 또 이렇게 그림으로 또 그려서 이렇게 그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아예 모션을 똑같이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재현을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캐릭터 비슷한 유머스러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에두아르 만의 작품을 가지고서 또 이제 패러디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풀파티에서의 점심 식사죠. 이 만해의 근대성은 이 그림에서 시도한 밝고 평면적인 이 색채 대비와 도시적이며 현실적인 주제에 있다고 그랬죠. 만해는 이런 네덜란드 거장 중 특히 프랑스 할스에 즉흥적으로 그린 것과 같은 기법을 참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나타나는 대담한 그 필지는 할스의 형태와 색채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속 과일에서 나타나듯 정물화에서 만해의 일찍이 자신의 거장다움을 활기차고 대담한 색채 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들이 다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나체를 그릴 수가 있냐고 그때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어떻게 시선이 어떻게 관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놀랍다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틸르리의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해는 파리의 특권청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그 시대의 전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보들레르의 요구에 따라서 현대적 삶의 덧없음하고 새로운 주제로 확립하기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는 이런 따뜻한 그런 색조 속에 무채색인 이런 검은색이나 흰색을 섞어서 색채 혁신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만해의 색채는 항상 차가운 느낌을 주고 대비감이 강한 이런 생생한 효과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모네, 파라솔을 든 여인입니다. 이게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로 이 인상파의 개척자이며 지도자입니다. 양산을 쓰고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까미의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까미의 하얀 옷이 섬세한 주름과 흔들리는 이 머리카락은 마치 이런 공기와 바람을 살아 움직이는 듯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그녀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화려한 배경 묘사도 인물과 배경이 하나가 어우러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곤한 그런 생활을 계속해왔던 보네는 또한 그 아내인 이 까미유와 아들 장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명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캐릭터로 응용을 해서 이 그림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색감도 보면 좀 진하고 선명하게 색을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귀여운 표현을 이렇게 캐릭터로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의 여인입니다. 모네는 젊은 시절 이런 색채 위에 작용하는 빛의 효과를 대해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탐구를. 이 그림은 연구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7년 6월 생타르드에서 제작된 이 그림은 모네 사촌형 사촌 폴 웨젠 르카드르의 사유지에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이 수련, 모네 수련이죠. 수련은 모네가 그린 일련의 그림의 총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대표하는 인물인 이 모네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주제를 명화를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 한번 작품을 컨셉을 잡고 한번 해봐라 하고 한번 이렇게 주제를 줬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 이것들을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한 것들을 좀 몇 개를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의 테라스의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그래서 동화 성냥팔이 소녀와 이 고우의 밤 카페 테라스를 가지고서 한 건데요. 고우의 밤의 테라스가 동화 속 주인공인 이 성냥팔이 소녀가 그 장소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밤거리에서 복작이는 사람들의 활력과 그 위를 비추는 이 별이 가득한 이런 밤을 캠퍼스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는 힘든 상황에서 촛불을 켜 다양한 이런 행복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냥팔이 소년의 결말은 슬프게 끝났지만 촛불 안의 빛에서 소녀가 본 희망의 고우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달받기를 원했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화 속에서 희망을 찾는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처럼 보는 사람들도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소녀에게 밤거리란 쓸쓸하고 추운 곳이지만 고우의 작품 안에서만큼은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작품이죠. 밤의 테라스의 성냥팔이 소녀하고 이렇게 좀 성냥팔이 소녀의 이런 작품들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 프리드리 작품이죠.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그린 화가. 그래가지고 카스파르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때까지 조처럼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앞모습을 안 그리죠. 항상 뒷모습만 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자연에 압도되어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뒷모습으로만 충분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연 앞에 선 작은 이런 모습은 보는 이에게 경건함마저 불이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 많은 화자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뒷모습을 활용한 지금 막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도시가 잠기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좀 잔인하긴 잔인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강에서 피크닉이래요. 그래서 만의 그림 중에서 피크닉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거는 만의 이 그림을 시골집이래요. 그래서 이 만의 그림을 모아가지고 그네를 타는 여인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포즈와 같은 현대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 왕자와 지구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 명화,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거 아까 보여준 거네요. 다시 중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21세기 월화 정인입니다. 조선시대의 작품인 이 월화 정인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보았고요. 지금도 강가나 대교를 지나다 보면 데이트를 하는 여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라진 지금의 풍경을 표현해 보았고 과거와 현대의 공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들의 쇼룸입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아들 침실은 사람들이 들어가 본다고는 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 아들의 침대에는 두 개의 소박한 의자를 놓고 그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를 방의 가장 앞쪽에 추가로 배치해서 가구가 가득한 소룸 같은 공간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놓인 의자, 레이어드 스카시가 제작되어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림 속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연출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해바라기죠. 고흐의 이런 그 알라딘하고 믹스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팝아트의 느낌을 좀 넣을 수 있게끔 이런 표현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는 이 명화의 작품을 응해서 나만의 아트를 표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이고요. 명화의 작품을 응용해서 나만의 그런 아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줬던 것들처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 화가의 그런 작품을 인용해서 나만의 아트 작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의 작품을 통해서 아트 표현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작품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름 좀 써주시고요. 안 쓰면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말은. 그렇게 해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